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죠.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정은 총비서가요.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현지 지도를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지난 네. 8월 21일이었습니다. 예. 김정은 총비서가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음.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예. 남포시 온천군 석치리 지역에 있는 간척지인데요. 이 안석 간석지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아. 바닷물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이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벼가 한창 자라고 있는 270여 정보의 논을 포함해서 네. 전체 한 560정보의 간석지 구역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피해 현장을 찾은 김정은 비서는 그 발생한 원인, 피해가 발생한 원인도 지적하면서 특히 이 관련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논과 간석지가 물에 잠긴 원인이요. 간석지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간석지 제방이 좀 튼튼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은 네. 지난 6월에요. 예. 평안남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라는 곳에서 이 배수 구조물 설치 공사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은 이미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배수문을 이제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실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 간석지 그 공사 예. 그러니까 그 제방을 한번 사진을 한번 네. 봤는데요. 일단 제방의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물 높이로부터 한 3, 4m 정도?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더 불어나면 굉장히 넘치는, 위험한 네. 아예 그냥 제방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넘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제방의 폭도 바다와 지금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방의 폭 자체가 한 5m, 6m 정도나 될까?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작아 보였다는 느낌이었고요. 제방이 기본적으로 흙제방입니다. 아, 흙하고 그래요? 돌을 좀 놓아가지고 음. 제방을 갑자기 지금 만든 건데 원래부터 이제 뭐 그랬겠죠. 만든 건데 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튼튼한 제방이 아니다 보니까 아. 비가 많이 내리면 당연히 그러네요. 쓸려갈 것 같은 예. 이런 불안한 느낌이 사진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6월에 이제 그 제방, 그 부실한 예. 제방 위에다가 수문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틈이 생기다 보니 거기로 물이 조금씩 새어 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문에 있는 제방에 물이 새는 것이 예. 그 이전에 이미 발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소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원인은 있습니다. 네. 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물이 좀 샌다 하더라도 그걸 뭘 어떻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결국 8월 중순에 네. 제방이 무너지면서 560여 정보의 농지와 간석지가 물에 잠겨버리는 대형 사고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튼튼하게 지어진 제방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나오죠. 김총 비서가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걸 두고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간부들을 강하게 비난을 했다면서요. 저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이런 전례가 있나? 어. 이렇게 매우 세세하게 어떤 특정 간부를 비판하기 위한 네. 근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원색적입니다. 김 총비서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지 지도에서 예. 며칠 전 이 침수 보고를 받고 당 중앙위원회 네. 비서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직접 복구 사업을 지휘하도록 했고 군대까지 동원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네. 어떻게 돼서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책임 일꾼들은 현장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내각 총리는 아예 그냥 김덕훈 총리를 직접 지명했습니다. 관조적인 태도로 현장을 한두 번 돌아보고 네. 가서는 부총리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김덕훈 내각의 행정 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수해 대책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 경제 사업을 말아먹고 있다고 할 정도로까지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네.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시점에서조차 일꾼들의 무책임성, 무규율성이 난무하게 된 데는 내각 총리의
무맥한 사업 태도와 비뚤어진 관점에도 단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김덕훈 총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을 한 사람이 김덕훈 총리잖아요. 네. 자, 이렇게까지 비난을 한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 조선중앙방송에서 또 그 대목도 설명을 아. 좀 해놓고 있는데요. 일단 네. 그 방송 내용만 그냥 그대로 예, 예. 전하자면 이 물에 잠긴 농지들을 이 국가 알곡 생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군부대 소속 농지라고 합니다. 이 농지는. 그러니까 네. 내각에서 관리하고 올해 지금 음. 굉장히 강조하고 네. 있잖아요. 알곡 계획에서 네, 네. 12개 중요 고지 가운데 첫 번째 고지로 알곡 고지를 점령하라.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생산 계획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지역은 바로 이 국가 알곡 생산 계획, 그러니까 내각이 책임지고 있는 생산 지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네. 토지들이 알곡 생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생산 계획 자체에는 큰 타격이 아니라고 판단. 네. 군부대 소속도 토지니까 어차피 아. 내각 총리가 간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덕훈 총리가 왜 했는지 그렇죠. 대변을 그래서 약간 해주네요. 현장에 총리가 네. 가긴 했는데 아. 현장을 잠시 둘러보면서 부총리를 내려보내서 수습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왜 총리가 직접 예. 이 사업을 책임 있게 또 아. 무겁게 다루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비난한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부총리도 오긴 왔는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연유를 조금 공급하고 그냥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김덕훈 총리가 뭘 잘못했는지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네.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제 이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이번 사건 말고도 안변군에도 침수 사태가 이미 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네. 가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관료들을 질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 일이 벌어지니. 네. 관료들과 특히 김덕훈 총리에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특히 김덕훈 총리 등 주요 관료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비난의 강도가 세다 보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까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네. 일단 내용만 보면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당 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른다. 정치적 미숙하다. 네. 그리고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적 전응아들이다. 막 이렇게까지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외면하는 관료배들, 예.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김정은 비서가 직접 언급했어요. 화가 이건 많이 굉장히 났습니다. 그 전에 볼 수 네. 없었던 좀 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 조직 지도부와 교율조사부 그리고 국가검열위원회와 중앙검찰소가 책임 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해서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네. 엄격히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처벌은 사실상 확정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좀 예.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특히 이 김덕훈 총리에 대한 문책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나라의 경제 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네. 인민 생활을 책임진 안주인답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각 총리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사상 관점을 당적으로 똑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중 검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이게 또 간부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느냐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안변군 사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그때 화가 났다고 해주셨잖아요. 안변군 사태도 많이 심각했습니까? 8월 초순 중순쯤에 이제 6호 예. 태풍 카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부 지역을 지나면서 이제 큰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강원도 안변군, 안변은 강원도 지역입니다. 네.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지역에서 한 200여 정보가 당시에 이제 농경지가 물에 잠겼었어요. 네. 이때 김 비서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지역 농업 지도기관들과 당 조직들이 심히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사업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면서 당시도 화를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변군 때 이제 네. 직접 가서 현장 지도하면서 이제 관료들을 질타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한번 지적한 상황이었고 재미있는 것은 당시 현장에 누구누구가 따라갔느냐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노동당 조직 비서, 네. 리철만 중앙위 부장, 주철규 내각 부총리 그리고 박정천 이런 사람들이 이미 따라가서 그 태풍 피해 장면도 봤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화내는 장면도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이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또 그 이후에 네.
그 강원도 안병군에서는 이미 중앙당에서 내려가서 조직 지도부가 직접 사상 투쟁 회의까지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부 간부들은 해임하고 철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민군당 간부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 걱정스럽고 불안한 네. 마음으로 그 사상투쟁 회의를 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네요. 네. 자, 북한에서는 사실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사실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덕훈 내각 총리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과 의문이 이게 과연 일부 간부들의 책임입니까, 대표님?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 큰 물 피해가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요.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사망자도 속출했었는데 거의 매년 정말로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뭐 너무 원인이 많지만 네. 일단 첫 번째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음. 비가 조금만 와도 산의 흙과 모래가 흘러내려서 네. 하천 바닥을 높이고 하천물도 쉽게 넘치고. 그래서 아까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산에 나무를 심자고 하지만 뭐 그 다음 해가 되면 나무가 다 말라 죽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마다 지금 물난리가 계속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합니다. 제가 네. 아까 그 제방, 간석지 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 저는 그 사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바다에 간석지 제방을 이런 식으로 쌌나? 이렇게 허술하게? 그런데 저수지나 댐에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이 발생하면 그 물을 사용하거나 큰 물이 났을 때 댐이나 이 저수지에 물을 흘려보내서 네. 피해를 줄이는 이런 댐이나 저수지 자체가 너무나 부실해요. 문제네요. 진짜 그렇죠. 그게. 그래서 예. 이걸 개선하지 않는 채 아까 얘기했던 음. 것처럼 제방 수문공사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수문공사 문제가 아니라 제방 자체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채 총리가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일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상황이.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큰 물 피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도 복구가 굉장히 늦어지는데 어떤 건 뭐 며칠 또는 몇 주, 네. 몇 달이 걸려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복구 장비도 너무 부족해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굴삭기 장비도 거의 없고 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쌓아서 흙을 치우거나 또 복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특히 농작물 이 논밭에 물이 잠기면 피해가 이게 크겠네요. 한 네. 3일 이틀 지나면 그냥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어쩌면 농작물 좋습니까? 피해와 예. 식량 생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총리가 나와가지고 복구를 열심히 지켜본다고 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복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굳이 진단한다면 이 국가 노선과 국가의 총 노선과 정책이 인민경제 발전이나 인민 생활을 우선하지 않는 데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군사 부분을 우선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국가의 역량 또는 국가의 재정, 돈이죠. 이걸 어디에 쏟아붓고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도 인공위성 쏜다, 미사일 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쏟아부을 돈을 인민 생활 향상 또 인민의 안전을 위한 특히 홍수시설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총리 한 명 혼내서 그렇죠. 또는 각 관료들에게 욕을 해서 해결할 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김정은 비서가 과연 모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알 것 같아요. 자, 알지 그렇다면 않을까요? 네. 김정은 비서가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침수 현장에 가가지고 네. 하얀 옷을 입고 갔더라고요. 그것도. 음, 그리고 막 거기서 막 현지 지도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이건 선전이며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출이란 말 아시죠?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척 연기하듯이 하는 그런 장면을 내보냈거든요. 네. 이 코로나19에 겁을 먹고 국경봉쇄, 무역 중단, 이동금지 같은 방역 정책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지금 몰아닥쳤어요. 식량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수해가 겹치면서 지금 올해 알곡고지 하자고 올가을에는 식량난 극복하겠다고 약속은 해놨는데 이렇게 수해가 계속 반복되면 이것도 어려워질 힘들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라면 이 국가의 총 노선의 문제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다. 네. 그래서 식량 생산으로 모든 국가 목표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반성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대신 총리를 욕하고 관료들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해임할 듯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참 이미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북한이라는 그 나라의
배로 비유하면 선장이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네네. 네,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하는 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달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네. 식량난뿐만 아니라 이번 맞아요. 수해도 사실 근본적인 책임은 최고 지도자에게 있는 게 북한 사회 특징이에요. 그쵸. 모든 권력이 예. 최고 지도자에게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랫사람한테 떠넘기고 있는 어찌 보면 아, 다소 비겁한 모습을 비겁해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이거를 네. 우리가 한국에서도 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거 네. 전 세계 공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